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이 코너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네. 뻥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흉내낼까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술 마시거나 그럴 때 더 연습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꼭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달다고 보통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아이스 와인 종류들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들의 와인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와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일단은 이번이 일단 한번 종집을 찍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또 다시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일단 소달락으로 하고요. 네. 와인 시리즈 소달락을 장식한 마지막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세계 와인의 특징을 쭉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와인의 특징요? 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 미국까지 한번 달려가 볼까. 이거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 와인이야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이거 어느 쪽 와인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은 좀 더 많이 맞추죠. 전문가들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정도는 원래 그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뭐 만화나 아니면 뭐 영화 같은데 뭐 이런데 보면은 이거 몇 년산 뭐 어느 품종의 어느 지역에 생산된 와인입니다. 이거 다 맞추지 않나요? 그 영화나 만화 아닌가요? 진짜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 못 맞춰요. 왜냐하면 와인 종류가 지금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한 14,000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걸 어떻게 다 맛을 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거 100종이 있다. 이 100종 중에서 그 유명한 뭔가를 알아맞혀라라고 하는 건 쉽겠지만 그게 정말 이 세상 모든 와인을 갖고 와서 이게 어디 산인지 어느 나라 건지 포도 품종은 뭔지 절대로 못 맞춥니다. 몸 알아맞춥니다. 완벽하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 되면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명욱 씨는 한 100종류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와인을 따라서 와인 로드를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와인하면 프랑스죠. 프랑스. 와인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렇게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뭐 최초로 와인의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자를 해서 그 동네 그 와인, 그 지역 그 와인이라는 개념을 또 세워요. 그래서 이 현재 이론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무엇보다 바로 옆 나라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동안 싸우죠. 100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터 계속 영국에 와인을 수출을 했어요. 프랑스 쪽에서. 근데 그 와인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좁은 공간에 많이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뭐냐? 와인에 대한 규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똑같은 통, 똑같은 병.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겠죠. 왜? 한 번 실을 때 우리가 한두 병 수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이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격화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하게 된 곳이 바로 대표적 어디냐? 프랑스의 와인 산지 중 하나인 이 보르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르도가 그렇게 유명한 거군요. 유명하고 보르도에는 와인 대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관계 얘기하시니까 한 18세기 정도? 그때는 영국의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프랑스로 유학 가는 게 유행이었고 가가지고 프랑스 가서 못된 버릇 다 배워가지고 왔다고 해서 굉장히 귀족 사회에서 골치를 썩었다고. 그때 아마 와인도 많이 갖고 오지. 와이너리도 실제로 많이 사기도 해요. 자기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아무래도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보르도 지역 말씀해 주셨지만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중 하나가 이제 부르고뉴인데 여기는 이제 프랑크 왕국의 뭐 가장 유명했던 왕이 있죠.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죠. 그렇죠. 뭐 독일어로는 뭐 칼 대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와인을 만들려고 하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는 수도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와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아요, 단위가. 네. 밭이 굉장히 작고 이 수도사들이 굉장히 당시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 흙의 맛을 보면서 이제 포도를 재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엄청나게 고급 와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랑스 와인의 규격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고급화 이 세 개를 이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와인을 만드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존경이고 바라보고 싶은 우상이고 네. 네, 그런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 와인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프랑스 와인이 정말 맛도 최고급입니까? 가격이 최고급이죠. 그러면 뭐예요? 아니 이렇게 네. 와인을 산업화시키고 네. 발전시켜 왔던 국가라 그러면은 네,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와인이면은 아무래도 좀 맛도 좀 다른 데보다 더 좋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브랜드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 많고요.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프랑스 와인들이 있는데 예. 이건 뭐냐면은 원액을 외국에 수입을 해와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네. 네. 수입을 해서 병인만 프랑스에서 해서 그다음에 팔기도 합니다. 프랑스 와인이다 그러고. 사기 아닙니까? 뭐 사기는 아니죠. 실은 우리나라 와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산 와인이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해다가 병인만 해서 파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즐기려면 확실한 브랜드를 좀 알아야 되고요. 예.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고급 제품을 드시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안 먹습니까? 비싸서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와인을 구입을 해서 마셨는데 실은 실망스러운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좀 프랑스 와인을 제대로 드실 거면은 좀 실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좀 복잡하구나. 그럼 프랑스 와인 먹지 말까요? 프랑스 와인 먹지 말다기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좀 하나하나 밟아가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쭉쭉 나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뒤에 어떤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그럼 프랑스 와인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 와인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유럽 와인의 산 증인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정말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와인이 수출 및 산업화를 추구했다면 이탈리아는 뭐였냐? 약간 동네 와인, 동네 막걸리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꾸만 와인 산업이 발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 70년대 또 60년대 후반에 프랑스식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산업적으로 커지고 이른바 프랑스 최고 수준의 와인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맛을 만들어내죠. 네. 근데 아직도 동네 와인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이탈리아만의 품종들이 많아서 독특한 맛의 와인이 많아요. 네, 뭐 굉장히 시다든지 굉장히 맛이 두텁다든지 시큼털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좀 개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 들어오는 이탈리아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비해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고르는데 막 헷갈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격도 프랑스 와인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유럽의 와인을 한번 공부해 본다면 이탈리아 와인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시다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와인을 어느 정도 섭렵했다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와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뭔가 좀 맛도 독특하게 지금 독특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동네 막걸리 담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개성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프랑스 와인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산조베제 같은 품종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시고 정말 맛도 쓰고 무조건 다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개성이 있는 거죠. 다 규격화된 와인이 마실 수는 없죠. 우리가 기성복이 다 멋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물론 뭐 프랑스도 지중해 남프랑스는 접하고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약간 그 뭐랄까 반도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지중해로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 독특함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기후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와인의 맛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탈리아 와인 말씀하셨으니까 지중해 국가 또 스페인. 네. 요즘 스페인 와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네. 스페인이
특징이 뭐냐면은 실은 이탈리아 와인 특징이 뭐냐면 네. 그 전 세계에서 와인 생산량 1위입니다. 이탈리아가요? 네, 이탈리아가. 근데 그 많은 와인을 프랑스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그 와인이 프랑스 이름으로 많이 팔려요. 아까 그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에 와인이 들어와서 프랑스 걸로 수출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거군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와인의 아주 민낯인데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럼 스페인 와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스페인 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정말 넓죠. 네. 근데 포도 수확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뭐냐? 예, 포도밭은 넓은데 네. 이 포도나무가 꽤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넓게 쓰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 스페인을 횡단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드리드부터 저 끝에 대서양 오비에도까지 가면은 예. 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사막이에요. 반. 뭐 사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를 비교 듬성듬성 심고 듬성듬성 심다 보니까 일조량이 되게 좋아요. 그 햇볕을 잘 받잖아요. 잘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는 아예 로마의 와인을 공급하던 곳이 스페인이기도 했어요. 그럼 스페인 와인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 퀄리티가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저는 스페인 와인이 그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스페인 와인 중에서 제일 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스페인에서는 특별한 와인 하나 만들잖아요. 쉐리 와인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쉐리 와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와인이냐면은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우는 100년 전쟁 때 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수출을 못 하잖아요, 와인을.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와인을 그래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수입을 했느냐? 스페인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네. 네, 헤레즈라는 항구를 통해서 수입을 했는데 헤레즈가 나중에 쉐리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와인을 놔두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상해버리고 식초가 돼버리죠. 그래서 알코올을 더 넣어서 알코올을 좀 높여서 충분히 저장성 좋게 만든 와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쉐리 와인이고 스페인만의 또 와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100년 전쟁하고 엄청나게 엮여 있어요. 이게 역사가 만드는 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죠. 네. 앞으로 스페인 와인 한번 좀 마셔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칠레에서 생산되는 와인, 특히 어떤 브랜드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칠레 와인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제일 정형적으로 잘 만든 와인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칠레 포도나무와 기후에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칠레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에 그 자락이 있는데 그 자락에서 여기는 날씨가 너무 늘 똑같아요. 늘 일조량이 좋고 비도 늘 매년 비슷비슷하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늘 포도의 작황도 비슷한 거예요. 맛도 비슷하고. 그 뜻은 뭐냐? 매년 와인의 맛이 안 바뀌는 거죠. 유럽은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적게 왔다, 햇볕이 많이 비쳤다, 적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와인은 실은 그 연도에 따라서 생산 연도에서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연도 따지고 많이 따지죠.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고 어느 해는 아예 와인을 안 만들고 하는데 칠레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칠레는 원래 포도 주산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와인을 만드는 곳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심었느냐? 300~400년 전에 스페인이 침공을 하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150년 정도 전에 그 유럽의 필록셀라라 그래가지고 그 와인용 포도나무에 전염병이 돕니다. 이게 10년 동안 유행을 하거든요. 유럽의 포도나무 같은 건 다 싹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도나무가 어디까지 가 있었느냐? 이 칠레까지 가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 150년 전에 싹이 말라버린 유럽의 포도 품종이 칠레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에서 만든 와인은 우리가 진짜 유럽의 프랑스의 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 까베르네 쇼비뇽 그의 품종을 갖고 있는 칠레 와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와인.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프랑스에서 있는 그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접종을 하고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도
예, 칠레 컷이 더 정통에 가깝다라고 칠레 와인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럼 최근에는 미국 네. 와인도 들어와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맞습니다. 미국도 장점이 있어요. 미국도 역시 이쪽에 그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기후가 정말로 늘 일정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늘 일조량이 좋고 뭐 기후가 좋고 하다 보니까 포도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알코올 도수 높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뭐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나파밸리, 뭐 소노마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미국 와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뜬 이유는 뭐냐면은 1970년대에 그 프랑스의 파리에서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의 대결을 벌여요. 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하죠. 라벨을 가리고 어느 게 더 맛있느냐. 근데 이 프랑스 와인이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국 와인이 압도를 해버려요. 미국 와인이? 네, 미국 압도를 하니까 와 이제는 프랑스 와인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에 확 올라가고 반대로 이런 칠레 와인이나 미국 와인이나 이런 쪽에 그 와인이 더 훨씬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걸 이제 파리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자존심 무지하게 상했겠는데요? 무지하게 상했죠. 그럼 미국 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 와인은 좀 맛이 없어. 좀 저렴하니까 이건 별로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없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왜냐하면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적고 날씨도 일정하다 보니까 맛도 늘 일정하고. 그런데 개성적인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한 바퀴를 지구를 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와인 로드를 한번 쭉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좀 돌아봤는데 이 와인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를 소달락으로 지금 마무리하면서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요. 이게 참 와인이라는 술이 서양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문헌에도 포도주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던 술이에요. 이름만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인류는 하나, 지구인이라는 컨셉으로 We Are the World, USA for Africa가 부른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린 지구인. We are the world. 저는 무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인 줄 알았었어요. 네, 오늘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USA for 아프리카가 부른 We Are the World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